안녕하세요. 공물번역 제14강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도 그 중지공개 그 회사와 단사 위주로 좀 설명을 진행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역을 볼 때 그 64개에서 처음 두 개가 그 중천권과 중지권인데, 이것은 천지 부모를 상징을 하죠. 그래서 천지 부모가 우리 인간의 몸 속에서 상호작용을 하는 것을 나머지 62개가 그걸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빈몸 활성화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중천공개와 중지공개는 중천공개는 하늘의 입장, 하늘, 우리 머리 위에 있는 하늘 입장이에요. 중지공개는 땅의 입장이니까. 근데 이게 우리가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상승이고,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게 하강이잖아요. 그래서 포인트를 하늘에 두자면은 중천 공개가 이렇게 상승작용을 주로 보여주는 거고, 그 중지 공개는 땅을 포인트로 중심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하강적인 이런 작용이다. 그래서 이 두 개가 건곤이라고 하는 이 두 개가 일종의 이제 건곤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 우리가 천지가 되는 거죠. 천지 부모 1월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건이 태양의 작용을, 곤이 달의 작용이 돼가지고 우리 몸에서 중맥을 따라가면서 이렇게 그 상호 융합하면서 여기서 태극의 씨앗을 활성화시켜가지고 이렇게 그 신태영화를 태어나게 하는 이 과정을 이런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붉은색 뱀의 형상으로 되는 게 건개를 대변하고, 이것이 그러니까 태양이죠. 태양의 그다음에 이렇게 파란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파란 요 뱀 형상은 곤개, 그걸 두 개를 표현해 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합해 나가는 과정,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건개만 따로 봐서는 안 되고, 그렇죠? 각각 따로 봐서는 안 되고, 항상 이 두 개의 그 괴를 같이 놓고 봐야 된다. 같이 놓으면서 각 효를 사실 비교하면서, 그러니까 하늘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 이제는 건개, 이건 땅의 입장에서 보는 게 곤개니까, 그것을 양측면을 살피면서 이것이 해석이 돼야지 제대로 된 해석이 되는데, 제가 주역을 이렇게 해석하신 분들이 그런 해석은 제가 본 적이 거의 없어요. 두 개를 동시에 놓으면서 상호 비교하면서 하는 해석이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같이 놓고 봐요. 같이. 그래서 상호작용을 하는 거니까. 나머지 여기도 다 똑같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수레등과 산수몽이 이렇게 짝을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주역 64개는 이렇게 짝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짝을. 그러니까 수레등계가 산수몽계는 요 수레등계를 180도로 돌려놓으면은 산수몽계가 되는, 그러니까 대칭 구조가 돼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여기서 지금 우리가 이걸 이렇게 보면은 결국 이게 양과 음은 사실은 대칭 관계예요. 180도 대칭 관계잖아요. 그림 딱 보시더라도 180도 대칭 관계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태극 자체가 지금 180도 대칭인데, 이거를 표현해 주는 게 요게 수레둔계를 180도로 돌려놓으면은 산수몽계가 되는, 근데 수천수계를 180도 돌려놓으면은 천수성계가 되는. 그러니까 이렇게 이 두 개가 이렇게 180도 돌려놓으면은 그 다음 궤가 되는 형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부도전개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개는 다 부도전개 관계인데, 근데 중천관계와 중지관계는 180도 돌려놓는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완전히 다르잖아요. 이런 두 개의 관계는, 요거는 배합계 관계라고 합니다. 배합계. 배합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중천관계의 모든 효를 음효로 바꾸면 요게 되잖아요. 요런 게 배합계 관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나중에 여기 그 보면은 여기서 그 태풍대가계 같은 경우 요 같은 경우는 산레이계 요거와 음요를 양요로 바꾸면은 다 요게가 돼. 그러니까 요 두 개는 산레이 태풍대가 요거는 배합계 관계라는 거죠. 또 이렇게 배합계 관계. 그러니까 배합계 관계에 있는 두 개의 쌍이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돌려놓으면은 180도 대칭 관계에 있는 거를 부도전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배합계 관계는 이것은 우리가 그걸 변역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상호 변역 관계다. 그러니까 변하면은 그 효가 다 변하면은 이쪽 효가 다 변하면은 양효가 다 되면 음효로 변하는 그런 형식의 변역 관계를 보여주는 거고, 부도전개 관계는 교역 관계를 보여준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이라는 거를 변역과 교역 이런 개념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배합계 관계는 변역, 부도전개 관계는 교역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아무튼 요 구조 자체가 변역 관계냐 교역 관계냐의 그 관계성, 그러니까 두 개의 궤상의 관계성들로 이렇게 짜여져 있기 때문에 같이 봐야 된다고 하는, 항상 같이 보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서 항상 같이 짝을 이루면서 봐야지 해석이 제대로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석을 한 역학자가 제가 볼 때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아마도 이런 해석은 제가 아마 최초로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건계를 보면서 곤계의 괴사와 단사 해석도 건계를 보면서 계속 비교를 하면서 해석해야지 이해가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건계를 충분히 얘기했지만은 또 공계를 하면서 또 계속 참조를 하면서 계속 진행을 하게 돼. 자, 우리가 여기서 그 중지공계에서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게 서남득봉 동북상봉이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우리가 괴사에 보면은 서남득봉 동북상봉 안정길 이렇게 돼 있다. 서남득봉. 요거를 단사의 공자가 해석하기를 서남득봉 내여유행 동북상봉 내정유경 이런 표현으로 돼 있다. 그래서 이게 무슨 표현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죠. 나중에 다시 또 설명을 할 겁니다. 왜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구인데 이것도 제대로 해석한 역학자들이 사실 제가 볼 때 없어요. 그래서 서남득봉 내유행 동북상봉 내종유경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그 중천공계와 중지공계가 이 괴사와 단사에서 같이 등장하는 그 단어가 있어요. 그 한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 한자가 뭐가 있냐면은 함이라는 한자, 함. 자, 여기 함이라는 게 있죠. 함.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그러니까 수출섬을 만국 함령 할 때 함이 있고, 여기 단사의 관계, 마찬가지로 여기도 그 단사였던 하몽광대 품물 함형에서 함자가 이렇게 쓰는. 근데 이 함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여기 주역 64개에서 우리가 지금 하경, 그러니까 상경이 30 중하리까지가 상경이고 하경이 택사남부터인데 요 택사남이 요게 바로 함계죠. 요게 바로 함이란 말이야. 함계. 그러니까 함계가 하경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함. 자, 그래서 이 함계가 두 개의 단사에 동일하게 등. 제가 이 함계를 뭐라 그러냐면 함은 감이다라고 하는 감. 우리가 감자는 느낀다는 뜻이잖아. 함에다가 마음심자를 넣으면은 감이 되잖아요. 감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음양의 합하는 음양의 합.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음양의 합 이렇게 해도 되지만 요 하경부터는 우리가 이제는 가족관계 개념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앞에는 천지의 그 어떤 그런 걸로 푸는 거고
상경은 하경은 그 인사를 중심으로 푸는 거 그런 개념이 되기 때문에 이건 음양의 합이라는 것은 남녀의 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남녀의 합. 그럼 남녀가 합하는 것만 합하면 남녀가 남자와 여자가 서로 합하면은 그 마음을 합하고 몸을 합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감이 일어나는 거죠. 느낌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뭐 섹스를 하게 되면 그 오르가즘이 되는 거죠. 오르가즘. 이런 것이 이제는 우리가 탄트라라고 하는 탄트라. 그러니까 남녀가 합하는 그 탄트리즘을 표현해 주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것은 남녀의 합으로 천지의 합이 천지 부모가 부라는 남자와 모라는 모체가 서로 합하는 개념으로 오르가즘이 일어난다는 탄트릭 우리 몸에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니까 이것은 뭐냐면 천지 부모가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통해서 우리가 신인합일이 일어난다네. 신인합일 그런 걸 통해서 신인합일을 하는 거니까 이거는 사실은 그 감이다 함계가 표현해 주는 거는 이 신인합일을 표현해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몸의 탄트릭 천지 부모가 합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신과 인간이 합하는 걸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다. 그러니까 그러면 합하려면은 천지 부모가 만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천지 부모가 만나야지 뭐 합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이 서남덕봉 동북성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그 삼역계상에서 우리가 선천복귀팔계 후천문왕팔계 일부 정역팔계상에서 우리가 여기 그 건계가 후천 문왕팔계 요 건계로 들어온다고 그랬죠. 그런데 요 건계가 바로 천지 부모의 부란 말이에요. 아버지가 요 곤계, 요 어머니와 합하는 거죠.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천의 아버지가 후천의 어머니에게 들어가면은 여기서 합하는 운동이 일어나니까 뭐냐면은 여기를 우리가 이 여지점을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방위는 다 후천문왕팔계 근거에서 방위를 정한단 말이에요. 요게 지금 후천문왕팔계 방이란 말이에요. 요게 보면은 요게 지금 구궁도에 있는 요 팔계가 후천문왕팔계란 말이에요. 요거란 말이에요. 요거니까 우리가 서남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이쪽이 이제 남쪽이고 이쪽이 그러니까 이쪽이 서쪽이고 이쪽이 남쪽이니까 서남은 여기가 서남이죠. 동북은 여기가 동북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괴상으로 보면은 곤계란 말이에요. 곤계. 서남은 공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버지와 만나는 이게 우주의 어머니죠. 이건 어머니 천지 부모의 모란 말이에요. 모체가 아버지를 그러니까 그러니까 남편을 받아들이는 거죠. 남편을 받아들여서 합하는 운동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합하면 뭐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걸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니고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연애를 하면은 섹스를 하게 된다. 그럼 섹스를 하면은 남자가 정자를 여성의 모체에다가 뿌릴 거 아니야. 씨를 뿌릴 거 아니에요. 그 씨가 이거라는 거죠. 이건. 그렇죠. 이게 씨란 말이야. 남자가 여자 몸속에다 뿌린 씨야. 이게 건이. 그러면 이 씨가 그 여성체 몸에, 그러니까 요 태가 요게 상징하는 게 남자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럼 요게 들어왔어. 그럼 합하는 거예요. 합해가지고 수정란이 발동을 하는 거죠. 여기 수정란이 요거란 말이에요. 수정란. 합했어요. 그러니까 남성의 정자가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합해가지고 요게 수정란이 됐다 이런 거죠. 이게. 그러니까 물 숫자 여기다 물 속에 양이 들어와 있는 형태를 이게 수정란이란 말이에요. 자, 수정란 상태에 있었던 것이 거기서 이제 애가 자라기 시작하면은 그러니까 여기는 곤계는 공계는 구멍이 뻥 뚫려져 가지고 워몰이란 말이야. 잡아당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음토라고 그런다면 음토. 공계, 음토. 그렇죠. 그러면 이게 잡아당겨 가지고 이 몸속에다 넣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곤계 자체가 구멍이 뚫려져 있잖아요. 그게 워몰이라는 얘기를 제가 늘상 했습니다. 그렇죠. 이 여성이라고 하는 것이 여성은
자궁이 있잖아요. 자궁. 그러니까 자궁이라는 이 한마디로 요 비어있는 요게 표현해준 게 자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궁으로 놓아가지고 자궁에다가 씨앗을 놓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씨앗을 놓은 게 요거란 말이에요. 요게. 그렇죠. 요 수액란을 놓은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게 이제 음토가 되는 거예요. 음토. 잡아당기는 음토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동북에서는 간토가 되는데 양토란 말이에요. 양토. 양토는 뭐냐면은 이거는 산을 뜻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물상으로 볼 때 이제 물상이 여기 보면은 간이라고 하는 건 산이잖아요. 산. 그렇죠. 산. 그러니까 산이니까 산은 솟아오르는 거 아니에요. 산은 솟아오른다. 그래서 산이 솟아올라야지 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여자의 몸에서 산이 솟아올랐는데 그게 남자애로 솟아오르는 거죠. 어린아이로 솟아올랐다는 뜻이에요. 이게 어린 남자를 뜻한단 말이에요. 간소남이기 때문에 이게 어린아이가 몸에서 솟아오른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기는 선암득붕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여자 입장이죠. 지금 여자, 그러니까 지금 공개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공개 입장에서, 여자 입장에서 벗을 맞는다고 하는 것은 벗붕자니까. 그렇죠. 벗을 맞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와 합하려는 남편을 얻는 것이 선암득붕이죠. 남편. 그게 천지부모가 만나는 거죠. 그래서 둘이 섹스를 했어. 그렇죠? 둘이 이제 함을 한 거죠. 함.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함지라고 또 돼 있잖아요. 그렇죠? 태을구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태을구성. 자, 함. 이렇게 받아들여가지고 함지다. 함지. 여자가 받아들여가지고 여기서 수정란을 만들어서 애를 태어나게 하면 어때요? 남성은 자기의 정자를 여성한테 주면은 그 성기가 움츠러들어 버리잖아요. 수축에 죽는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남성의 정자가 여성의 몸속에서 들어가서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죽어서 다시 태어나는 거죠. 뭘로 태어나요? 아이로 태어나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정자가 죽어서 정자가 난자로 난자로 들어가서 그러면은 그것이 아이로 태어난다. 라고 하면은 이 정자가 벗이었잖아요. 그렇죠. 벗인데, 난자 입장으로 보면 벗인데, 들어와서 난자가 먹어가지고, 죽었잖아. 정자가 난자 안에서 죽어가지고, 아이로 다시 태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뭐예요? 그러면은 이게 아이로 태어난 거니까 상붕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상붕. 그래서, 요런 개념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자로 들어가서, 이 정자가 변해가지고, 난자와 합해가지고, 변해가지고, 아이로 나온다. 그런 뜻이, 바로 그러니까 여기서 동북 상붕할 때 그 상자가 잃을 쌍도 되지만 죽어서 잃는 거예요. 죽어서 잃게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죽어서 그러니까 곤도 입장에서는 모체 입장에서는 남편이 내 몸에서 정자를 뿌리고 남편이 죽어서 아이로 태어나는다. 그런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동북 상붕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벗을 잃었다고 하는 거는 그 벗을 잃었지만은 결국 뭐예요? 내종유경이라고는 결국에는 종국에는 그런 뜻이죠. 종국에는 그 경사가 있다 그런 뜻이잖아요. 종국에는 경사가 있다. 그러니까 벗을 잃었지만은 경사가 있는 건 뭐예요? 이렇게 정자로서 죽었지만은 아이로 다시 태어났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국 그 종말을 했지만은 이게 결국 상붕해가지고 결국 종말했다. 그러니까 종말을 한 거잖아요. 아버지 입장에서 종말하게 정자가 죽었으니까 종말했지만 경사가 있는 것이다. 유경. 그래서 경사가 있는 애로 태어났다라는 뜻이죠. 그런 개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석한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게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 기존에 해석하시는 분들 중에.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내종하니까 종말을 한다는 뜻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빈모말상화 개념으로 볼 땐 우리가 이 문항팔계는 어떻게 보냐면은 시작이 삼진에서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출어진, 제호선 이런 식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쭉 가서 한 바퀴 돌아오면 여기서 종말이야. 그러니까 이 원래 그 문항팔계는 여기서 용이 올라오는 거죠. 용으로 시작해요. 용이. 그래서 여기가 제출어진에서 시작하고 여기서 죽는 거란 말이야. 끝. 이렇게 되는 게 원래 이렇게 보는 거거든. 이렇게 보는 거니까
지금 뭐예요? 팔간에서 끝이라는, 팔간에서 종말하는 거예요. 8간에서. 왜? 어떻게 종말하는 거예요? 자기 후손을 남기고 종말한 거잖아요. 자기 자식이 태어나면은 아버지는 죽는 거란 말이에요. 상속자가잖아. 상속자. 그러니까 이 상속자가 나온 거잖아요. 상속자가 나왔으니까 여기서 끝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이렇게 도는 게 문학팔계란 말이에요. 문학팔계. 이런 식으로 도는 거.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서남덕분 동북상붕이 요런 위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요거를 나중에 이제 장자가 그걸 또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장자라는 사람이 그걸 이제는 대붕이라는 장자 소유의 그 재해와 붕세라는. 근데 여기 붕세라네. 붕세. 여러분이 대붕이라는 얘기 뭐 들어보나? 대붕. 근데 여기 대붕이라는 글자를 잘 보면은 여기도 붕자가 있잖아요. 붕자, 법붕자가 있잖아요. 세조자가 옆에 붙었잖아요. 그래서 사실 요 그 서남덕붕, 동북상붕이 요 대붕의 대붕, 그러니까 장자에서 제일 그 1편,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소요유 편인데, 그 소요유의 붕세가 나오는 붕세. 그러니까 붕세 개념이에요, 사실은 이게. 나중에 요걸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붕세적 개념에서. 자, 요거는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요런 식의 개념이다. 그러니까 빈봉활성화 개념이 이렇게 같은 거죠, 이게. 이게 결국 우리 몸속에 우주의 근원 일자가 들어와서 각각의 사람 속에서 정자를 뿌리고 죽는데, 죽죠? 그렇죠. 그래, 신이 죽는 거예요. 그래, 신이 죽어서, 우주 일자가 죽어서 새로운 신으로 태어나는 거죠. 초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자, 요런 개념이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니체가 신은 죽었다는 말이 그냥 죽은 게 아니고, 이게 그렇게 죽는 거죠. 우리 몸 안에서는 이전의 신은 끝나고 내 자신이 신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이렇게 죽음과 부활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자식으로 부활하는 거죠. 자, 요거는 이제는 다시 또 보겠습니다. 왜냐면 요게 이제는 장자 소유의 그 대붕에 관련된 것도 되지만은, 우리가 입춘대길 건양다경 이렇게 이런 말 많이 쓴다. 우리가 그 입춘이 들어오면 항상 문에다가 입춘대길 건양다경 이렇게. 그런데 요 동북이 딱 보면은 뭐예요? 입춘이 있잖아요. 입춘. 동북상붕할 때 입춘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입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왜 입춘이 되면 왜 건양다경 입춘대길 건양다경이라는 8글자가 된 그거를 우리 선조들이 문짝에다가 이렇게 붙여놨냐면은, 이게 다 이미 이치가 있다는 거죠. 그게 입춘이 바로 동북상붕 내여유경이잖아요. 그렇죠. 경사가 있는 거니까. 이렇게 경사가 있길 바란다는 걸 사실 표현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도 이제는 같이 통합해서 다시 또 한번 설명을 하죠. 그래서 중요한 거니까 그렇습니다. 자, 오늘을 또 계속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그건 했고, 그럼 괴사 한번 더 보면, 곤 원형이정 빈마지정 이런 표현이죠. 여기 처음에. 근데 중천권에는 건 원형이정, 그냥 원형이정 이렇게만 돼 있는데, 여기 중지공계는 곤 원형이 요 세 글자만 있고, 빈마지정. 그러니까 여기는 정만 있고, 여기는 빈마지정이라는 말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라는 거라네. 이것도 해석하신 분이 제대로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제대로 해석해 주시는 분들이 없다. 참, 왜냐면 우리나라 이게 되게 그 주역 해석하시는 분들이 의리역이라고. 우리가 역을 볼 때 상수역, 의리역, 뭐 점역, 점학적 관점, 뭐 한 3가지 관점으로 이렇게 해석하는데, 대부분 다 의리역적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이런 어떤 그 선도 그러니까 유불선을 합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의리역적으로만 자꾸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의리역이 주로 누구냐면 왕필, 그리고 후관시대 왕필하고 저기 송나라 시대 정의천 주자 이런 사람들이 주로 의리역을 많이 해야 되네. 의리역적으로만 해석을 많이 한다는 거. 자, 이게 뭐냐? 그런데 여기 밑에 단사에 똑같이 그 빈마지류 행지무강 이렇게 돼. 빈마지류 행지면 유순리정 여기 돼 있죠. 요게 이제 공자가 이렇게 해석을 한 거죠. 요거를 빈마지정이라는 거를. 그러니까 빈마지류
행지무강 유순리정 이렇게 해석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빈마지정이 뭐냐? 그러면 빈마지정. 그래 빈자가 중요한 이 빈자. 자, 우리가 그 물상에서 우리가 중천 건개는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거 말이니까 마잖아요. 그렇죠. 근데 말을 뜻하는 게 우리가 말마도 있지만 오도 있잖아요. 그렇죠. 마로자도 있잖아요. 그렇죠. 말이를 뜻하는 한자가 마자가 있고 오자가 있단 말이에요. 자, 소를 뜻하는 거는 뭐예요? 우잖아요. 우. 그렇죠. 우. 소란 말이야, 소. 그런데 여기서 빈마지정이라고 하는 이 한자를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말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말이라고 하는 건 건개를 의미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여기 빈이라고 하는 요 빈마지정 할 때 우리가 빈이라고 하는 거는 소자가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빈자 자체에 소자가 있잖아요. 빈자 자체에 소자에 비수비자가 있단 말이에요. 요 비수비는 이 빈이라고 하는 것은 소에 비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 비수비는 태아가 웅크리고 있는 상을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태아가 웅크리고 있는 상을 표현해줬다. 이 빈자가. 그러니까 이것은 소와 관련되어 있는 거니까 어차피. 그러니까 빈이라고 하는 거는 소. 그러니까 이 곤과 관련된 거고, 마라고 하는 건 건이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미 여기서 이 치가 어떻게 되어 있나? 중천건개가 일단 중천건 하늘의 건이 우리가 건 말이죠. 이 건이 하늘의 건이 이 건이 각 사람 속에서 씨앗을 뿌리게 되는 거 아니에요? 뿌리면 이렇게 들어오면은 이걸 말이라고 생각해요. 말이 몸속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근데 우리 몸은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은 소가 우리 몸은 우주의 어머니가 지금 워물로 작동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지금 그렇죠. 우리 우주의 어머니가 지금 워물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요 개념, 그러니까 요게 건괴가 요게 C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잖아요. C로 들어왔다는 거는 이 공개 안에 이 워물 속으로 들어왔다는, 맨 밑에 들어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래쪽에 들어온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 들어와서 이 말이 어떻게 되나? 이 말의 C가 새로운 말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 말의 C가 자라가지고 요게 된다고 그랬죠? 요게 돼가지고 요게 새로운 건으로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치 자체가 소가 말의 씨를 받아들여서 말을 태어나게 하는 구조로 돼 있다는 걸, 우리가 건곤 천지부모 1월의 상이라고 하는 것은 소가 말의 씨를 받아서 말을 태어나게 한다. 이런 걸로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이 한자 자체로는 우리가 소자와 말마자를 쓰지만은 그거는 사실 건곤을 의미하는 거라는 거죠. 그렇죠? 말의 씨를 받아서 말을 태어나게 하는 거니까 이것이 빈마지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말을 태어나게 해서 말을 태어나게 하고 말에게 젖을 먹여서 완전히 성숙시킨다. 이것이 빈마지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원형이 원형, 그러니까 원이라고 하는 것은 말의 씨를 받아들여서 말을 키우고 있는 거죠. 원형까지는 키우는 거죠. 왜냐면은 봄과 여름이잖아요. 봄, 여름이니까 원은 봄, 형은 여름. 형은 제가 또 팽 삶는다는 의미죠. 여름은 뭐예요? 뜨거운 태양빛에 의해서 이 세상이 삶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삶아지는 형태란 말이에요. 우리 몸에서 그래 탕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 몸에 불이 들어와가지고 막 끓이는 거잖아요. 그 다음 리라고 하는 건 뭐야? 이제 열매가 맺어진 게, 이게 리가 가을이니까 열매잖아요. 열매가 맺어지고, 그리고 열매가 맺어진 거를 더 성숙시켜야 되잖아요. 그게 빈마지정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원형이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 몸속에서 바로 우주 근원의 씨앗을 품어가지고 자라가지고 태어나게 하면은 새로운 우주의 주인이 되는 그 주인을 키우면서 성숙시킨 것이 빈마지정이라고 하는 거죠. 이 정이라고 하는 것은 겨울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성숙시켜서 안착을 시키는 거, 이게 빈마지정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같은 개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빈마지정이라는 게. 자,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그러니까 이런 개념으로 해석해야지 이것이 정확하게 해석한대.
근데 빈마지류라 그러니까 빈마지류, 빈마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그 우주에 그러니까 엄마가 그 말의 씨를 받아들여서 말로 태어나게 해서 자기 자식을 그 새로운 우주의 주인으로 만든 거잖아요. 그럴 때 그것은 빈마지류다. 그것은 땅의 그 류다라고. 왜냐하면은 어머니가 아버지의 씨를 받아들일 땐 어머니의 체질에 맞게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니야. 땅의 형상에, 땅의 형상으로 드러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육화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본래 그 씨라고 하는 건 지혜잖아. 지혜의 씨앗이니까 그 정보 구조란 말이에요. 정보 구조. 그걸 받아들이면 그걸 육화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형상을 땅의 형상으로 만들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만들어내는 게 지금 우리가 그 여자가 남자의 씨를 받아들여서 육화해 난다고 하는 것은 하늘의 씨를 받아들여서 땅의 형상으로 구현을 해낸다는 게, 그러니까 하늘에 이루어졌듯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게 하늘의 정보로 구조로 돼 있던 걸 땅의 형상으로 구체화시킨다고 하는 것이 에조 오브 소빌로가 이런 개념이라니. 그러면 그건 우리 몸에서 여자가 수태해가지고 뭐 출산을 하는 이런 개념이라고 하는 거니까 빈마지류라 그 땅의 류다. 그게 왜 형상으로 나오게 하는 것이다 그런 뜻이요. 형상 땅의 형상으로 나오게 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라는 거죠. 이게. 그렇죠? 빈마지류다. 그러면 행지무광이다. 그럼 어떤 그렇게 그 빈마지류라니까 우리가 그 수태해가지고 우리가 회임을 해가지고 출산을 시킬 때 그 그런 운행을 한다는 거죠. 행지. 바로 그런 형상을 나타내는 거를 무강한다네. 무강이라고 하는 것은 없을 무자의 강자니까 이 강자가 무강할 때 이게 지역 강자인데 지경 강자 어떤 강자인데 이 강자를 잘 보시면은 이게 어떤 지역이란 뜻이에요. 근데 여기가 활궁자가 또 있잖아요. 활궁자에다 흑토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 활궁, 용뱀이 움직이는 그 땅, 그렇죠. 용뱀이 움직이는 땅인데 여기 보면은 칸이 이렇게 되면서 밭전이 있잖아요. 밭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둘, 셋. 그러니까 하단전, 중단전, 상단전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래 하단전, 중단전, 상단전으로 이렇게 밭을 이루면서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 강이라고 하는 것은 무강이라고 하는 것은 무국이 발동하는 그러니까 이때 무강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때 이 무강을 뭐라고 하냐면은 무국이 발동하는 신무국이 이거 무강. 그러니까 이걸 무강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몸에서 신무국이 발동하는 지점이라고 하는 거죠. 그 지역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무국이 발동하는 지역. 그러니까 신무국이 바로 우리가 공이란 말이에요. 공. 그러니까 우리가 신무국이 발동하는 게 바로 7개 차크라잖아요. 그러니까 7개 차크라를 거쳐서 운행한다 그런 의미가 된다고 하는 거죠. 이게 지금 행지무강이라는 뜻은 7개 차크라의 그 신무국 그 포인트에서 이것이 운행을 한다고 하는 거죠. 그 땅에서 운행을 한다. 우리 몸에서 운행한다는 것이 행지무강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유순리정이라고 하는 유순. 그렇게 뭐를 하는 거예요? 유순. 그러니까 부드럽게 여성체니까 그 아이를 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품었어? 남성의 그 강건한 그 지혜의 씨앗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 남성의 그 기운에 순응을 해 가지고 부드럽게 그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포태를 해 가지고 그 따라가는 거죠.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그 우주의 요 근원적 등대를 향해서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요 등대를 보면서 이렇게 요 우주의 근원성을 향해서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순응해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순응해 나가야 될 거 아니야. 순응해서 우주의 근원의 그 유도에, 그렇죠. 요것이 그 유도를 하고 있잖아요. 유도를 하는 거에 순응을 해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야. 그거 해가지고 리정한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열매를 맺고 그것을 완전한 결실을 수확해서 저장하게 된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그런 개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더 그 철학적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려면은 이 빈이라는 글자가 그 중요한 글자다고 하는 거예요. 빈. 자, 그래서 우리 말하는 게 말로자다. 그래서 말하는 게 우리가 결국 여기니까 우리가 자축이며 진사우 요게 말이잖아요. 요게 말마. 그러니까 요 개념 여기가 마니까
빈마지정은 또 요런 개념이 있구나. 이렇게 몸 밖으로 7번째 차크라까지 나오게 하는 요런 개념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렇죠? 빈마지정. 여기 마잖아요. 오가 마로가.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몸에서 이 마의 씨앗을 받아들여서 마로 태어나게 하는 거죠. 말로 태어나게 하는 요런 개념이다. 그러면 우리가 빈이라고 하는 거를 또 보면은 이제 우리가 노자가라는 사람이 노자가 이제는 기원전 5세기 6세기 사람이잖아요. 요 사람이 유명한 노자, 유명하신 분이죠. 제가 노자 도덕경 해석도 했었잖아요. 물론 제가 좀 거칠게 해석을 했습니다. 사실은 좀 거칠었어요. 왜냐면 그때도 이제 돌 선생 하도 노자 가지고 이게 제가 볼 때는 노자를 제대로 드러내지 않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사실 제가 너무 좀 과하긴 했죠. 성격적으로 공격적으로 해석을 했는데 좀 거친 해석을 했다. 지금 돌아보면은 좀 후회가 되기는 합니다. 자, 어쨌든 노자 도덕경을 보면은 우리가 6장에 보면은 여기 이제는 사이트에 올라온 거 제가 긁어왔는데 이 6장에 총 81장으로 이루어져 있죠. 81장 노자. 우리가 천부경도 81장으로 했지. 구병구복의 원리를 담고 있는 거예요. 자, 노자 도덕경이라고 하는 여기에 보면 이제 6장에 곡신불사다 이렇게 돼. 곡신불사. 시위 현빈이다라고 현빈이라는 말이 나와요. 현빈. 그래서 여기 빈자가 나오죠. 빈자. 그래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 지금 주역에 나오는 요 빈자가 지옥의 빈마지장의 빈자가 바로 이 현빈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 말씀은. 자, 그래서 시현빈, 곡신이 있는데 곡신이 죽지 않는데 불사한다는 죽지 않는 곡신. 그게 시현빈이다. 그래서 현빈지문이 있다라. 현빈지문은 그것이 바로 천지의 뿌리다라고 하는 천지의 뿌리. 자, 천지의 뿌리다. 천지가 나오는 뿌리가 된다. 뿌리. 뿌리. 천지근이다라고 하는 뿌리다. 그래서 면면약존한다라고 하는 면면약존. 그래서 끊임없이 흘러나온다고 하는 거죠. 거기서 현빈지문에서 끊임없이 거기 멈추지 않고 끊이지 않고 계속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약존하고 있다고 하는 건데 이것도 한자 해석하면 좀 복잡해지니까 이렇게 용지불근이다. 그래서 용으로 용이 진행되는데 그것이 애쓰려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어떻게 되는 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된다고 하는 거죠. 자, 요거는 이제 해석한 걸 좀 보겠습니다. 의식을 넘어서 극하게 깊은 곳 가장 낮은 내면 속에 보이지 않게 머물러 있는 신령한 도는 죽음이라는 것이 없다. 이것을 현묘하게 깊은 어둠의 내궁이라는 뜻으로 현빈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다. 이 현빈이라는 컴컴한 동혈에는 문이 나 있는데 이것이 천지가 생겨 나오는 뿌리다. 이것에서 나오는 의식의 흐름은 끊이지 않고 연이어서 미세하게 흐르는데 마치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 같기도 한다. 이 의식의 작용은 스스로는 아무런 애씀도 없이 저절로 흘러가는 것이다. 요거는 이제는 어떤 분이 해석하는 걸 제가 요거는 상당히 절묘한 해석이다. 제가 생각이 돼가지고 요거 그냥 가져온 겁니다. 제가 해석해 놓은 건 아니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는 현빈이라는 말이 곡신불사 시현빈 도덕경 6장에 그리고 현빈지문이라고 하는 게 났어요. 자, 현빈지문. 그래서 현빈지문의 빈, 시현빈의 빈이 바로 이 빈이라고 하는 거죠. 빈마지정의 빈. 자, 그러면 이것을 좀 더 깊이 진행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거는 진단희라는 사람이 있어요. 871년에서 989년 사이에 사신 분인데 이분은 이제는 중국은 어떻게 돼? 당나라 다음에 5대 십국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송나라가 세워졌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칭기스칸 원나라. 그렇죠. 쿠빌라이가 와가지고 송나라를 다 무너뜨리고 원나라로 바꿔버렸죠. 그렇죠. 대원제국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 진단이라는 사람은 5대 십국에서 5대 십국이 굉장히 수많은 나라들이 세워지고 망했으니까 굉장히 복잡한 혼란기라고 볼 수 있죠.
송나라가 조광윤이 통일을 했지만은 그 송태조도 만나고 그럽니다. 조광윤을 시희 선생이. 그러니까 요 시대가 굉장히 복잡한 시대였지만은 이때 출연한 이 진단희라는 사람이 사실은 우리 그 역학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이 사람이. 자, 그런데 그만큼 그 인정을 지금 그 중국에서도 그만큼의 인정을 해주고 있지는 않은데, 이분은 뭐가 있냐면은 유불도 삼가사상을 융합을 해가지고 송대호 상교 하별의 사상교를 열고 우주 생성과 내단 수련을 설명하는 도교 역학을 수립을 했습니다. 도교 역학. 자, 그래서 이분이 이제 현빈을 뭐라고 했냐. 자, 도교 역학은 아주 위대한 분인데, 이분이 제가 생각할 때는 이분이 만든 게 무국도라는 거예요. 무국도를 전수를 해줬다. 여기 무국도에 보면은 이게 이제 이 그림이 바로 그 무국도인데, 무국도 요 무국도를 토대로 해서 도를 보고 주염계가 우주 생성하는 그 태극도를 만든다. 그래서 이 주염계의 태극도설은 성리학, 그래 우리가 성리 주자학의 근본이다. 이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진단희가 남겨준 이 무국도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성리학의 뿌리가 되는 태극도가 출현하게 되는 하나의 바탕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라고 하네요. 이 사람이 사실은. 근데 이분은 그냥 성리 주작 유학자들 풍이 아니고 일종의 도교풍이에요. 도교풍. 그러니까 유불선의 선도풍이라고 하는 거죠. 그 계통에서 역학을 정립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주작 성리학이라고 하는 것도 왜 그게 그렇게 생기냐면은 이게 그 도교라든가 이제는 불교와 도교가 굉장히 심오하게 진행을 하니까 그 반작용으로 성리학에도 심학을 전국적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철학 체계를 만든 게 주자 성리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계통에서 이미 도가 계통에서는 이미 이런 주역 논리들을 그 선도적 이치를 설명하는데 적극적으로 이미 수용을 해서 설명하고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중에 이런 그림 무국도는 진단이가 또 전수를 해준 것이다라고 하는. 여기에 보면은 뭐냐면은 여기가 시작이고 여기가 끝인데요. 현빈지문이라는 얘기가 여기서 시작을 하네. 현빈지문이 여기 나옵니다. 현빈지문 나와가지고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는 선도에 따라서 우리가 그 몸이 변하는 이치를 제가 연정화기, 영기화신 그런 말을 썼잖아요. 연정화기, 여기 연정화기라는 말이 있어요. 연정화기. 그러니까 이때 이분이 이미 연정화기, 영기화신이라는 그런 개념을 여기서 본격적으로 이렇게 쓰신 거예요. 그렇죠? 연정화기, 영기화신. 그 다음에 연신환어. 여기 맨 끝에가 연신환어. 자, 그래 우리가 궁울영부, 빈모말성화 369 단계 영정화기, 영기화신, 연신화라는 말이 여기 나오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복귀무국. 그러니까 우리는 근본적으로 다시 무국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표가. 근데 우리가 복귀무국, 우리가 무국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빈모말성화 과정 자체가 우리가 태극이 1이잖아요. 태극의 1에서 쭉 1, 2, 3, 4, 5, 6, 7, 8, 9, 10. 그래, 7, 밖으로 나오면 7, 8, 9잖아요. 그 다음 10. 그러니까 요 자체를 통해서 우리가 무국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의 알, 요게 단이란 말이에요. 요게 단. 이게 단이에요. 단. 그렇죠. 단. 우리가 도교에서 얘기하는 그 선도 수련에서 단이란 말이에요. 이게 단법 수련을 하는 거죠. 단법 수련을 해가지고 무국에 도달하는 거죠. 그 이치를 무국도로 표현해 준 거예요. 그럴 때 처음 시작할 때 우리는 그것을 현빈지문에서 시작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현빈지문. 그래서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은 현빈은 곡신이다. 자, 우리가 여기서 똑같은 논리가 나오는 거죠. 자, 노자가 한 얘기, 곡신불사 쉬현빈이란 얘기를 진단희도 현빈은 곡신인데, 이 빈이라고 하는 거, 바로 이 빈은, 현빈의 빈은, 이게 지금 노자가 소를 타고 다니잖아요. 검은 소야. 근데 검은 소리가 현빈이란 말이에요. 검은 소가. 그런데 이 현빈이라는 게 뭐냐면은
구멍이다 이렇게 하죠. 구멍. 자, 현빈은 구멍이다. 제가 그래서 이걸 홀이라고 그러죠. 이 홀이고 이게 웜홀이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구멍, 제가 우리가 곤개가 이게 지금 웜홀이라고 그랬죠. 웜홀. 그러니까 구멍이잖아요. 구멍. 그 자체로 구멍인데, 구멍이 지금 우리 몸에 7개의 구멍으로 표현되는 거죠. 나오는 거죠. 지금. 그 표현된 거죠. 이게 구멍이라는 거예요. 구멍. 그런데 구멍 중에 어떤 구멍이냐라는 거죠. 현빈은 구멍이고, 곡이라고 하는 것은 허다. 그러니까 구멍 속에 허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현빈 곡신, 현빈은 곡신인데, 그 구멍이다. 말 그대로 웜홀이고, 웜홀이라고 하는 이것 자체가 곤개를 의미하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이거는 곤개를 의미하는 거라. 곤개. 그렇죠. 곤개가 웜홀이니까. 그러면은, 곡은 허로서, 그러니까 곡은 골짜기니까, 골짜기 곡자니까 그 골짜기가 바로 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게 바로 구멍이 허잖아요. 비어있는 거잖아요. 사람의 신체상, 그런데 여기서 현빈을 특정하게 어떤 지점을 주로 봤냐면은 신체상 명문으로 봤다고 하는 명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명문은 뭐예요? 명문은 여러분의 신장 뒤, 콩팥 뒤에 양신장 사이에 텅 빈 틈새라고 표현했는데 이걸 요즘에는 이걸 뭐라도 관원열이라고 보통 관원열 이렇게 보는 거죠. 관원열. 자, 여기 보면은, 여기 지금 우리가 보면 여기 관원열이 하단전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관원열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가 신장이면은 요 지점이래요. 요 지점. 요 신장과 그 배꼽 요 아래쪽 내려와가지고 여기 사이에 있어요. 고기가 관원열인데 대강 그 지점이에요. 대강. 항상 고정된, 거기가 꼭 거기다 할 수는 없고 그 지점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이것을 관원열이 이게 하단전이죠. 하단전을 중심으로 보는 거죠. 하단전이 바로 현빈이다. 그렇죠? 그럼 여기는 상단전이고 복귀 무극으로 들어가는 데는 상단전이고 여기는 하단전이에요. 현빈지문. 그래서 여기가 바로 족이다. 이것이 바로 족이다라고 하는 거. 족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조라는 게 조상이란 뜻이잖아요. 조상의 기운이다라고 하는 건 우주 조상은 누구예요? 건괴잖아요. 이게 건괴의 기운이에요. 건괴의 기운. 그렇죠? 건괴의 기운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현빈지문이 그러니까 하단전이 현빈지문에서 여기서 뭐냐면은 이렇게 진행이 되면은 여기서 이제 취감전리 그러니까 여기 감리계가 여기서 이제 하나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는 넣으면서 여기 성태가 이루어진다. 요건 이제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에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되면은 이때 비는 현빈으로서 신장의 현빈이며 현빈이라는 혈은 신묘한기가 선회하면서 회전하고 있다는 거죠. 혈은 신묘한기가 하단전에서 회전을 하고 있다. 제가 회전한다. 요 삼품의 빛이다라고 그래서 삼품의 빛 가운데 품자가 나왔죠. 품자. 그래서 품을 유형한다고 그랬습니다. 품 가운데 태극이 감겨져 있다. 태극. 그렇죠. 제가 태극이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태극이 여기 있어가지고 이렇게 회전하고 있다는 뜻이죠. 이게 회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회전하고 있다. 그래서 선회하고 있다. 이게 회전하고 있다. 여기도 다 표현이 돼 있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선천적으로 태어나서 후천적 몸으로 보존하고 있다. 이렇게 쿤달리니 같이 이렇게 보존돼 있어요. 지속적으로 그걸 잘 보존해 함양을 시키면은 고금에 관철시킬 수 있다. 그래서 현빈은 인체 생명의 근원이고 생명의 문이고 현빈을 알아야 득교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현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속에 있는 그 태극의 알을 뜻하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그것이 우리 하단전에서 그것이 그러니까 첫 번째 차크라에서 그것이 형성되면서 두 번째 차크라에서 완전히 응고가 되면서 형체를 드러내니까 이것이 하나의 구슬로서 그것이 드러내니까 바로 두 번째 차크라 관원열을 중점으로 본 거죠. 그래서 이 진단 희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현빈을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현이라고 하는 여기서 지금 빈맞이죠. 여기 현빈의 빈맞이죠. 요게 바로 현빈이라고 하는 거죠. 요게 현빈이다라고 하는 요게 현빈을 의미하는 거고, 그래서 빈마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 건괴의 씨앗을 받아들인 거죠. 현에다가 받아들여서 태극으로 형성이 돼가지고 이렇게 자라게 하는 걸 이걸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것이 천지의 뿌리가 된다라고 해서 천지의 뿌리가 돼가지고 왜 천지가 뿌리가 돼? 이 태극의 씨앗이 뿌리가 되는 거죠. 이 태극의 씨앗이 기초가 돼가지고 우주알이 돼가지고 새로운 우주가 태어난 거니까
이것이 하나의 우주의 그 뿌리가 되는 거는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자, 이런 점들은 다시 다음 시간에 또 다시 이거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왜냐면 이것은 우리가 궁궐변명 활성화 이 도교적, 선도적, 수행적 단법 그 구조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 다시 보면서 또 계속 설명을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